로렌츠 곡선 지문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해석 그리고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 곡선 그래프 해석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멋대로 풀고 지문 내용 이해 못하고 보기 해석 못하고 그림 해석 못하고 자기 멋대로 푸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문제랑 이 지문, 지금 제가 찍는 강의를 받는 당신은, 이 강의를 받는 당신은 맘대로 푼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강의 보면서 내가 했던 거랑 다른데? 라고 했으면 당신은 맘대로 본 사람인 거예요.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하면서. 자, 일단 지문을 보면은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가 있는데, 진위계수는 맨 마지막에 말로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10분위 분배율 그리고 로렌츠 곡선 두 개예요. 이게 거의 모든 2문단, 3문단이 거의 60%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지문에서. 이해를 해줍시다. 자, 볼게요. 10분위 분배율, 가장 가난한 사람, 그냥 머리로 상상하고 이해하고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손으로 펜 잡으세요. 펜 잡고 쓰면서 갑시다. 10분위 분배율. 자, 10분위 분배율.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8명? 9명? 10명을 이렇게 그릴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11의 줄을 그어줘야 계층이 10개가 되죠. 제일 못 사는 사람과 제일 잘 사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9명을 더 그려줘야 계층이 10개가 됩니다. 이 각각이 하나의 계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자, 하위 소득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 점유율을 나눈 것이라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상위고 여기가 하위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얘랑 얘를 나눈 겁니다. 뭐가 분모에 들어갈지는 알아서 판단할 수가 있죠. 이때 나온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하다는 말이 뭐냐면 봐봐요. 하위 40% 그리고 상위 20%. 요거를, 이 값이 작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값이 작다는 말은 뭐예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40%에 비해서 크다는 말이 되죠. 이게 커야 이 분수가 작아지죠. 상위 20%.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놈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너무 많이 벌고 있다. 너무너무 많이 벌고 있다. 이럴수록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은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로렌츠 곡선인데, 이제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로렌츠 곡선인데, 여기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주인공이겠죠. 3점 문제도 로렌츠 곡선으로 나왔어요. 자, 봅시다.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는, 여기가 연결지으려고 하지 말고 살짝 개별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로렌츠 곡선이랑. 로렌츠 곡선은 이 10분위 분배율 같은 경우는 제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문에 요 정도만 나왔기 때문이죠. 자, 로렌츠 곡선 다시 갑시다.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는 인구 누적 비율, 여기까지 가면 인구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 전부가 되는 건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다
같은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 차이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구간을 재더라도 다 같은 소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가지는 높이는 모두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이으면 어떻게 돼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 직선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구간의 사람들이든 벌어들이는 소득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분의 분배로 이제 지울 건데, 로렌츠 곡선에서 직선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잠깐만. 시원해. 국어 시험에 나온 지문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거 별표 치세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나오는데, 이 직선, 이 점선 대각선의 의미, X축 가로축이라고 칩시다. 가로축에, 그러니까 점선 대각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 같은 소득의 의미는 가로축에 어떤 구간을 설정하더라도 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가장 러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가로축의 인구 비율에 어떤 구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너비에 일정한 비율의 인구를 설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잡아도 소득이 일정하니까 높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똑같죠. 높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으면은 요렇게 우상향하는 직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너 설명할 때 말이 좀 꼬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왜 요렇게 되냐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걸 보시면 돼요. 중간점을 찍었을 때 이 중간점에서 살짝 아래점과, 빨간 펜으로 할까요? 중간점을 찍었을 때 중간점에서 살짝 아래점과 살짝 위점을 찍고 중간점을 없애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이 구간은 없는 구간이라고 치고요. 인구 누적 비율과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 점유율의 높이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인구 누적 비율, 여기에서 X, Y, 그리고 여기에 Z 점을 쳐봅시다. 봐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씨댕. 여긴 뭐라고 해야 돼? X, Y, Z라고 하지 말고, C, D, E, F 점을 찍어봅시다. 자, CD, E, F점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인구 누적 비율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선분 CD의 길이가 선분 EF의 길이보다 길죠. 지금 그려봤죠. CD보다 EF가 길죠. 이 말은 뭐예요? CD 구간에 있는 인구가 더 많다라는 말이죠. CD 구간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이죠. 이 선분의 길이는 인구수로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분의 길이는 인구수인 겁니다. 이 말은
인구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CD, EF 여기 이 점을 G점, 이 점을 H 그리고 ABCD, EFG, H, I점을 칩시다. 자, 높이를 CD의 높이는 뭐예요? CD 구간에서 높이는 CG입니다. 선분. 오케이? CG.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CD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 이 CD에 속한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해요. 이 높이는 소득의 크기를 말해요. 이 F는 뭐가 되죠? 여기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여기에서 이 그래프 상에서 곡선상에서 지금 요거를 받고 이제 요 녀석을 봐야 되니까 곡선상에서 얘네가 벌어들인 소득의 높이는 HI가 되는 거죠. HI가 되는 거죠. 소득 CG의 높이와 HI의 높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CD 구간 그리고 EF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를 높이로 나타낸 겁니다. 오케이? 소득이 더 크죠.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깊게 파일수록 이 그래프가 아래로 깊게 파일수록 인구수 대비 위아래로 격차가 커진다고. 요 녀석이 만약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서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친다면 요 점에서 반으로 나눴을 때 하위 70% 계층이 전체 소득의 10% 정도를 벌어들일 거고 상위 30%가 나머지 90%가량의 소득을 벌어들이게 될 거예요. 이 제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렌츠 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설명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평등한 이 점선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세상이든 그건 이상적인 사회지, 신세계지.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이 점선에 가깝게 그래프가 나타날수록 분배 상황이 좋은 사회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방금 제가 그렸던 요 녀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요 구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인구수 대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냥 높이로만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높이로만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치는 안 나왔으니까. 뭐 스스로 수치를 재가지고 계산해봐도 좋고.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 여기가 사문단이구나.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얼마나 각도가 많이 져 있고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냐에 따라서 더 불평등하다는 말이니까요. 자, 거기에서 바로 보기로 넘어갑시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누가 더 불평등해요? 요 녀석이 더 불평등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해를 하면은 보기 문제를 풀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조금 더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는 그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한 좌표 안에 여러 나라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다 보면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나라별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단점도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쵸?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이 곡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편함을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 온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진위계수가 나왔으니까 진위계수를 봐주면 되는 겁니다. 진위계수, 이 불편함을 보완해가지고 사용하는 지표가 진위계수인데, 얘가 뭐냐면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눠집니다. 여기도 씁시다. A와 B로 나눠집니다. A와 B로 나눠집니다. 이 곡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지죠. 진위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의 합으로 나눈 값이래요. 그러니까 이 100 곱하기 100인 삼각형에서 요 구간이 차지하는 너비를 나타낸 게 진위계수래요. 이해했죠? 100 곱하기 100 나누기 2죠. 삼각형이니까. 그쵸? 요 삼각형의 너비에서 요 A, 빗금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진위계수인 겁니다. 자, 이 진위계수가 그렇다면 진위계수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위계수가 작아지려면 A 구간이, 이 A 더하기 B 구간은 언제나 이 삼각형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너비가 뭐야? 100 곱하기 100으로 치면 50인 거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50으로 A 플러스 B는 사실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상수 같은 거니까 없애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 너비만 보고도 A 너비가 높거나 작거나 A 너비는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A가 0에 가까울수록 이 곡선이 이 점선으로 된 대각선에 가까워진 모습이겠죠. 너비가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 빗금친 부분에. 그쵸?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평등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10분위 분배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측정을 했었죠? 아까 10분위는 하위 40%, 상위 20%로 나눈 건데, 이게 작다는 말은, 이게 작다는 말은 뭐였어요? 이게 크다는 말은 하위 4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거니까 조금 더 공평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작다는 말은 상위 20%의 소득이 더 커가지고 이 분수의 결과값이 작아진다는 말이니까 불평등하다는 거죠.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작을수록 평등, 그리고 10분위는 작을수록 불평등. 요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봐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었는데, 아예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목 아프게 제가 떠든 겁니다. 잘 듣고 잘 필기하고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보자면 갑국의 소득분배, 을국의 소득분배보다 더 평등하다. 이거는 로렌츠 곡선 보는 법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 2번, 갑국의 진위계수가 을국의 진위계수보다 1에 더 가까울까요? 더 평등하다면 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1에 더 가까워지네. 더 커졌네. 최대치가 1인 건 알겠죠? A, B 완전 지구 이 세상에서 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치로 불균형해진다면 거의 요 지가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 테니까 이 전체가 A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AB 분의 A는 거의 1이나 다름없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거 진위계수. 그렇다면은 1에 가까운 게 아니라 갑국이 더 평등하니까 0에 가까워야죠. 1에서 더 멀어야죠.
갑국보다 을국의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 이거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소득 점유율. 하위 40%, 하위 40%, 소득점유율 10%, 소득점유율 20%. 얘네가 좀 더 많이 버네. 좀 더 평등하네요. 요걸로도 볼 수가 있죠. 을국의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절반이네요.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더 크다.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더 크다. 더 크면은 공평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됐지만은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10분위 분배율이 어떻게 있어요? 하위와 상위의 소득 점유율,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갑을 계산해 봅시다. 10분위 분배율, 갑국의 상위 20%는 뭐예요?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40%입니다.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 뭐예요? 20%입니다. 2분의 1이네요. 을국은 뭐예요?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50%입니다. 그리고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 10%입니다. 5분의 1. 작을수록 불평등, 작을수록 불평등. 오케이?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더 크다. 5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크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죠? 갑국의 경우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20%, 전체 소득 40%.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어휴, 목 아프다. 다 이해하셨어야 돼요. 이 강의를 보게 되는 학생은 요걸 전부 다 필기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질문을 꼭 하세요. 이해될 때까지. 여기까지 할게요.